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쉽게 이해하는 딥러닝의 황성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제가 뵌 지도 이제 한 3주 정도 됐네요. 그쵸? 저희 첫 주 때 뭐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그쵸? DBMS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왜 배웠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수집해서 저장하기 위해, 저장해서 이제 편하게 끌어다 사용하기 위해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수업 뭐 했었죠? 그쵸?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 배웠었죠. 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딥러닝 모델에 들어가기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이 바로 전처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저번 주에 한 일주일 정도 저와 함께 배우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약 한 달간 뭘 배울 거냐? 드디어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자, 한 달 정도. 어,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 불러와서 이제 가공까지 했으면은 그 가공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해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모든 거는 이제 딥러닝 모델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빌드업을 하나씩 1단계, 2단계 쌓아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달간 그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그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한 뒤에 이제 그 한 두 달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다시 저를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최종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만 지금 이 한 달간에는 실무 말고 간단한 수준의 미니 프로젝트를 또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든 무슨 다른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하든 어쨌든 여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실무 프로젝트 기간에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실력을 조금씩 빌드업을 조금씩 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냐? 그쵸? 실무 프로젝트 때는 어떤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지금 이 이론 기간에 배우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쵸? 자, 실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그 프로젝트만 진행을 하실 거예요. 프로젝트만 팀원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준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저는 흔히 이제 저희 크루에서는 3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3단계가 뭐냐? 자, 1단계는 이론을 배우는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의 미니 프로젝트, 뭐 다른 말로는 뭐 토익 프로젝트, 요 정도 수준의 그 미니 프로젝트, 요것들을 1단계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실무자들이, 현직에서 일하는 현직자들도 실제로 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프로젝트, 혹은 그와 준하는 실무자들이, 현업자들이 참여하는 경진대회에서의 그런 성과,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것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지면, 현업자들도 어려울 만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 2단계, 그 다음에 경진대회도 뭐 현업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에서 뭐 상위 10%막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뭐 상위 한 30%, 40% 조금 내세우기 살짝 아쉬운 수준이라고 하면은 2단계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야 될 거는 3단계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3단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론부터 실력을 쌓아나가실 수 있도록 빌드업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거는 이제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3단계 프로젝트를 위한 과정이다. 요것을 인지를 하고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딥러닝 기초 이론을 파이토치로 하는 그 딥러닝을 한 달 정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사실 딥러닝을 한 달 만에 끝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깊게 판다면은 더 쉽지 않고요. 특히나 수학을, 이 딥러닝이랑 수학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수학을 함께 챙겨 가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더 쉽지 않아요. 한 달 안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수학 내에서도 뭐 선형대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분과 적분도 해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수학을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필요한 부분만 챙기고 약간 배제하는 식으로, 배제라는 말보다는 그냥 최소한으로 배운다. 최소한으로 배운다고 이해를 하시고 수학을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3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예전에 경진대회 나가서 수상 경력이 있거든요. 그 해외에는 이제 캐글이라는 경진대회 사이트가 가장 유명하고 국내에서는 데이콘이라는 경진대회 사이트가 유명한데 그 데이콘에서 제가 수상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한 번은 2등 했었고 뭐 1등은 못해서 아쉽지만 한 번 2등 했었고 그다음 한 그 장려상도 한 번 받아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회를 나가면서 쌓아놨던 그러한 이제 꿀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꿀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대회를 나가신다고 하면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의 프로젝트 혹은 경진대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저는 이제 쉽게 이해하는 딥러닝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봤거든요. 그쵸? 이 수업에서는 이제 수학을 깊게까지는 파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뭐를 하는데요? 뭐를 하냐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은 성능을 개선하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모델, 여러분들이 모델을 직접 뭐 만들거나 개발하는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뭐 모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뛰어난 연구진들이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진들은 사실 수학을 자세히 할 줄 알아야죠. 수학을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를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막 내놓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잘 만들어진 그러한 모델들을 서치를 해서 내가 풀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불러와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능을 개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능 개선시키고 우리 도메인에 삐딱하게 살짝 개선해서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요 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쵸? 뭐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면은 기본적으로 성능 개선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해하는 딥러닝,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딥러닝 관련해서 수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나는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수학에 좀 자신이 있고 조금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 과정 뭐 하시면서 뭐 집에 가셔서 뭐 따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 주말에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과정이 끝난 후에 공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어쨌든 그 수학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자, MLP가 뭐냐? 이게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NN, RNN, 시크트, 트랜스포머, 버트 GPT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이 CNN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이고요.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 그 다음에 거기서 시계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자연어 처리. 요 아랫부분들은 다 자연어 처리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RNN부터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하나는 추천 시스템,
배우실 거고, 하나는 자연어 처리 배우실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무 프로젝트 때 자연어 처리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이 CNN은 왜 배우는 거예요? 굳이 안 배워도 되지 않아요? 라는 의문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딥러닝, 이 MLP라는 기초적인 모형에서 이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좀가 뭔가 데이터의 공간적인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 없을까 하고 하다가 나온 게 CNN이고요. 데이터의 공간적인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나온 모델이 CNN이고, 거기서 또 이제 뭐 CNN으로는 살짝 아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자연 처리나 뭐 시계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공간적인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혹시 이런 시간적인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나온 게 RNN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나온 모델이 시크트, 시쿠,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트 GPT, 이제 제미나이와 챗 GPT의 근본 모델이죠. 이런 순으로 이제 모델이 하나씩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어떤 순으로 이제 발전을 해 왔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은 다루고 가셔야, 그래야 이제 뒤에 것들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CNN을 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어 처리를 하다가 나는 이미지를 다루고 싶어 하시면은 여태 배우는 CNN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시프트 하시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시프트해요. 어차피 기본적인 그 딥러닝, 이것들은 다 딥러닝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구조들을 다 배워놓고 나시면은 뭐 CNN에서 뭐 RNN으로 시프트를 하든지, 이미지에서 자연어로 시프트를 하거나 자연어에서 이미지로 시프트를 하거나, 혹은 뭐 자연어에서 음성 쪽으로 시프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한 달간 하나하나 모델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 제가 또 이제 팀 편성을 해 드릴 텐데, 그 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벼운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으로 한 달간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MLP. 자, MLP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 딥러닝이 뭔데요? 딥러닝, 자, 이거 앞에서 머신러닝 배울 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안에 일단은 머신러닝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쵸?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이 아닌 게 뭐라고 했죠? 규칙 기반 알고리즘 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냥 사람이 규칙을 다 짜둔 거예요. 규칙을 다 짜둬서 그거대로만 기계가 움직이는 게, 그게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고요. 머신러닝이 그 규칙 기반이 아니라 학습 기반, 우리가 데이터를 던져주고 그 데이터 가지고 네가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해 라고 말을 하는 게 머신러닝, 학습 기반의 그런 인공지능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아닌 방법론이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은 뒤에서 다룰 거지만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러한 구조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머신러닝은 다른 여러 가지 모형들로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업에서는 딥러닝을 주로 다루게 될 거다.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머신러닝이 뭐예요, 여러분? 머신러닝이 뭐죠? 자, 머신러닝 학습 기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그거를 조금 더 뜯어서 보면은 제가 저번에 머신러닝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계에게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그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강아지랑 그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던져주고 그 기계가 그 데이터를 딱 봤을 때 그 데이터들의 패턴을 파악을 한 뒤에 아 이거는 강아지구나, 아니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잖아요. 패턴을 바탕으로. 그런 패턴을 학습시키는 게 바로 머신러닝인데, 이거를 조금 더 파헤쳐서 들어가면은 바로 하이퍼티리즈를 학습을 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퍼티리즈가 뭐죠? 하이퍼티리즈는 이 데이터의 패턴을 어떠한 형태로 찾을 건지, 예를 들어 단순 선형 모델이라고 하면은 y는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 조금 글씨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우스로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자, y는 axp 이런 형태로 만약에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하이퍼티리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시킬 모델의 하이퍼티리즈 폼, 어떠한 형태로 데이터의 패턴을 찾을 건지. 그쵸? 이게 입력 데이터잖아요. 이게 입력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잖아요. 요 입력이 들어오면은 요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요 A랑 B, 요게 뭔데 요거를 이제 기계가 찾아주면은 데이터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하이퍼티리즈라는 거는 요러한 형태, 요 폼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이퍼티리즈의 폼은 사람이 정하는 거고, 그쵸? 하이퍼티리즈의 폼은 사람이 정하는 거고, 기계가 찾는 건 웨이트라는 거는 요 ax 플러스 b에서 이 a와 b, 요것들을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기계가요. 그쵸? 그런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웨이트를 아무거나 막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 그때 뭐 설명을 했지만 1, 2, 3이 들어와요. 그쵸? 1, 2, 3이 들어와서, 자,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 요 하이퍼티리즈 가지고 요 아웃풋 값을 찾을 거예요. 그쵸? 1, 2, 3이 들어왔을 때 10, 20, 30 요게 나오도록 하는 요 a랑 b는 뭐겠어요,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요 정도도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자, 요거 뭐겠어요? 자, a 당연히 10, 1에 10 곱해야겠죠. b는 0이 되겠죠. 그쵸? y는 ax, y는 10x, 요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요거라고 하면은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10, 20, 30이 정상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찾고 나면은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던져줬을 때, 예를 들어 4를 던져주면 출력값은 40이겠구나, 5가 들어오면 50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a랑 b, 이 웨이트의 값을 기계가 찾아줘야 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기계가 y는 10x인데 뭐 2x 플러스 뭐 7이라고 막 예상을 해요. 그럼 뭐 1이 들어왔을 때는 9, 뭐 얼추 뭐 비슷은 하지만 전혀 틀리죠. 2가 들어왔을 때 뭐 11, 전혀 틀리죠. 10, 20, 30인데. 그쵸? 요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웨이트를 찾아야 되냐, 바로 코스트가 가장 낮을 때 웨이트를 찾아야 된다. 코스트가 가장 낮을 때 웨이트, 요게 무슨 말이냐, 그쵸? 이것도 다 했던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y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좋아요. 이게 마우스로 쓰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1, 2, 3이 들어왔을 때 인풋이, 그쵸? 아웃풋은 뭐 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가죠. 11, 그 다음에 21, 31이 나오는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패턴 너무 쉽잖아요. 그쵸? 정답은 y는 10x 플러스 1이 돼야겠죠. a 값은 10이고 b 값은 1이 돼야겠죠. 자, 근데 기계가 이거를 한 번에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한 번에 그냥 이거 바로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를 기계가 그냥 데이터만 보고 한 번에 빡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우리가 하이퍼티리즈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찾아줘 라고 기계에게 시키면은 기계는 a랑 b의 임의값을 넣고 돌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계가 처음에 2x 플러스 2
요렇게 A랑 B를 요렇게 정하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이 들어왔을 때 값이 뭐겠어요? 4 더하기 2, 6일 거고, 그 다음에 아니죠. 자, 1 곱하기 2에서 2에다 2 더해서 4고, 그 다음 2가 들어왔을 때 6이고 3이 들어왔을 때 8이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값, 그 예측값이랑 이제 실제값이랑 둘 다 나오잖아요. 그쵸? 예측은 4, 기계가 예측한 거 6, 8. 그 다음에 실제값은 11, 21, 31 나오잖아요. 자, 이거 그러면 다 차이 보이시죠?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뭐 7일 거고, 그쵸? 7만큼 차이 나고, 요거는 15만큼 차이 나고요. 요거는 23만큼 차이 나겠죠? 그쵸?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 차이를 딱 더하면은 총합 차이가 나올 텐데, 이거를 코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코스트. 오차들을 총합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해요. 그쵸? 이 계산 방식은 뭐 지금은 단순히 두 예측값과 실제값을 빼기는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더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해요. 오차를 총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코스트가 가장 낮을 때 웨이트를 찾는 거다. 그쵸? 코스트가 가장 낮을 때 웨이트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가 없도록, 정답을 잘 맞출 때 그 웨이트를 찾도록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전 시간에요. 그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코스트가 가장 낮을 때 웨이트를 찾는 거다. 민 코스트 웨이트다. 민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웨이트. 그쵸? 요게 수식으로 머신러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 코스트 웨이트, 민 코스트 웨이트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신러닝이 뭐라고요? 민 코스트 웨이트. 한 번 더. 머신러닝이 뭐라고요? 그쵸? 민 코스트 웨이트.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 자,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코스트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는 실제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를 뺐지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코스트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웨이트를 그러면 어떻게,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어떻게 찾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코스트가 가장 나을 때 웨이트를 어떻게 찾는데, 바로 요렇게요. 단계별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모델로 구현해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금 이론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것들을 실습을 해보시면은, 이래서 이게 이런 순으로 코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되면은 그때 배웠던 게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이론적인 내용을 최대한 느낌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다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3단계까지 0단계 뭐야 1단계 뭐야 못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느낌을 파악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0단계 하이퍼디리즈의 폼을 정한다. 하이퍼디리즈의 폼을 누가 정한다고 했죠? 바로 사람이 정한다고 했죠. 그쵸? 하이퍼디리즈의 폼은 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폼을 정해주고, 폼을 정한다는 거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를 정해준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패턴을 어떠한 형태로 찾는지가 어떤 모형인지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선형적이잖아요. 선형적인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형 회귀라고 하는 거고요. 선형 회귀로 찾을지, 뭐 아니면은 뭐 로지스틱 회귀로 찾을지, 뭐 딥러닝으로 찾을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정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딥러닝의 이해를 위해 머신러닝 복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뒤쪽에서는 딥러닝의 하이퍼디리즈를 가지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이퍼디리즈의 폼을 정했으면 우리가 딥러닝으로 하이퍼디리즈를 정해서 모델을 학습할 거야, 데이터의 패턴을 찾을 거야 라고 정하셨으면 처음에는 웨이트의 초기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웨이트의 초기값.
그쵸. 아까 기계가 ax 플러스 b의 형태라고 하면은 a랑 b를 한 번에 정확하게 딱 찾아낼 순 없으니까 초기값을 설정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초기값을 기계가 설정을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최적의 웨이트를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초기값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초기값이 있으면 초기 A 값이랑 B 값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하이퍼티리즈 바탕으로 입력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출력 결과 Y가 뭐가 나오는지 그 예측값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측값을 뽑아내면은 뭐가 계산되죠? 코스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예측값과 실제값 가지고 비교를 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코스트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코스트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기울기라는 겁니다. 웨이트의 변화량에 대한 코스트의 변화량,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코스트 가지고 웨이트를 미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은 미분을 때린다는 거는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 싶으시면은 그림 하나 그리면 끝납니다. 그림 그리고 잠깐만 생각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각이 잡힙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이 웨이트입니다. 그쵸? 웨이트의 변화량에 대한 코스트의 변화량. 코스트는 오차.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오차를 최소화하는, 요거를 최소화하는 요 웨이트를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의 핵심, 민 코스트 웨이트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웨이트가 막 여기일 땐 코스트가 뭐 여기일 수 있고, 뭐 웨이트가 뭐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서 뭐 코스트가 막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쵸? 코스트가 이렇게 쭉 조금 더 곡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너무 직선이다. 자, 곡선으로 한번 더 표현해 볼게요. 자, 요렇게,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갈 수가 있겠죠. 오차가. 그쵸? 자, 그러면 코스트가 제일 낮은 지점은 어디죠? 한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 지점에 오는 요 웨이트가 뭔데, 요거를 찾는 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그쵸?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찾아야 되니까 요 지점까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의 웨이트를 여기로 잡았어요. 처음에 여기를 잡아가지고 예측을 하고 코스트를 계산을 했을 때 뭐 한 요쯤에서 이제 코스트가 계산이 되겠죠. 그쵸? 자, 요쯤에서 코스트가 뭐 C1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웨이트가 커져야 코스트가 낮아지나요?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웨이트가 작아져야 코스트가 낮아지나요? 그쵸? 당연하죠.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웨이트가 커져야 요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웨이트가 커져야 이 코스트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현재 지점에서 예측이 만약 여기 됐다고 해볼게요. 여기. 자, 다시 펜 출동. 여기서, 자, 이거는 뭐 웨이트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웨이트, 아이고 쓰기가 어렵다. 자, 여기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코스트가 이렇게 돼 있죠. 코스트 C2. 자, 코스트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이 코스트를 낮추려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웨이트가 줄어들어야겠죠. 그쵸?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보면은 기울기 W의 변화량에 대한 코스트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미분을 때리는 거예요. 미분을 때리면은 요 변화량, 기울기가 계산이 돼요. 한 여기 지점이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뭐 한 요런 식으로 되겠죠.
한 요 직선, 한 요 정도 직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쵸? 조금 더 기울어져야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그래프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식으로 그려지죠? 요쪽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 말은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가요? 양수라는 건가요? 음수라는 거죠. 그쵸? 기울기가 음수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긴 직선 그리기 더 쉽겠다. 요렇게 한 요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 직선 요런 형태, 아까는 뭐 요런 형태였는데 요거는 음수였죠? 요거는 뭐죠? 그러면 요건 당연히 양수겠죠. 그쵸? 우상향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양수인 거고, 좌상향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음수인 거예요. 자,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죠. 여기 기울기가 음수일 때 아까 웨이트가 어느 쪽으로 갔었죠? 오른쪽으로 갔었죠. 그럼 웨이트는 증가 플러스 되는 거고요. 그쵸?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웨이트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기울기는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웨이트는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웨이트랑 그 다음에 코스를 구했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웨이트의 변화량에 대한 코스트의 변화량을 미분을 때려 보면은 기울기가 구해지는데,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웨이트를 키워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는 웨이트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 웨이트는 그 다음 타임에, 이제 다음번에 웨이트, 다음 돌릴 때의 웨이트는 업데이트된 웨이트는 기존 웨이트에서 기울기를 빼주면 되죠. 그쵸?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빼주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돼서 웨이트가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빼니까 웨이트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요 A, 요거는 이제 가중치, 뭐 러닝 레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울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빼는 게 아니라 어떤 비율로 뺄지 그거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정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여기였는데 이제 그 기울기 계산해서 웨이트 조금 업데이트 했어요. 이 가중치 양에 따라서 업데이트 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내려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 했어요. 여기서도 기울기 구하면은 음수잖아요. 그럼 웨이트가 조금 더 늘어나야겠다 해서 조금 더 늘렸어요. 여기서 또 기울기 구해요. 그러면 웨이트 또 늘려야겠네 하고 또 늘려요. 그럼 여기서 딱 구해봐요. 그랬더니 웨이트 또 늘려야겠다 하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넘어가요.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여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왔네. 여기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0이에요. 기울기가 0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0이에요. 여기서 구했더니 기울기가 0이 된다는 말은 가중치가 몇이던 간에 요거는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기존 웨이트에서 0을 빼봐야 업데이트된 웨이트는 그대로겠죠. 기존 웨이트랑 그대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최적의 웨이트를 찾은 겁니다. 요게 바로 머신러닝의 학습 원리예요. 지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좀 보기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그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서 웨이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되셨죠? 됐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부터 진행을 했는데, 딥러닝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복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쵸?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민 코스트 웨이트, 그 다음에 이 민 코스트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를 바탕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나간다. 어떤 웨이트로?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웨이트로.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복습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부터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무조건 손들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오셔서 물어보시거나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앞으로 내려가서 방금까지 했던 내용 머릿속으로 상기시키고
돌아올게요. 자, 한 5분 정도만 드릴게요. 5분 정도만.